네, 최근에 제가 수강생분들이랑 좀 모임 같은 걸 가졌었는데 그때 나왔던 질문이 에러 나오면 너무 삽질하는 시간이 길고 그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 이런 말을 들었어서 막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거를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요즘 프로그래밍은 에러만 잘 해결하면 되잖아요. 코딩 같은 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막 갖다 쓰면서 잘 조립을 하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에러들을 빠르고 잘 해결하는 게 이제 코딩할 때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하다가 원래는 머릿속으로만 정리하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문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완성본은 아니고 저도 일단은 한 일주일 동안에 제가 에러를 냈을 때 걔네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거를 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버전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또 영상 한 번 더 찍어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지금 댓글에도 적어주셨는데 사실 프로그래머는 에러 해결할 때 짜릿함 그걸 느껴야지 프로그래머 오래 할 수 있죠. 개발을 잘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성격 자체가 막혔던 문제들 에러 때문에 막 몇 시간이고 몇 날 며칠이고 고생하다가 그거를 딱 해결했다 할 때 뇌에서 온갖 막 호르몬들이 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프로그래머를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러 메시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죠. 저도 이제 강의 같은 거 하면서 에러에 관한 질문들을 진짜 많이 받는데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그거를 바로 복사를 해서 저한테 그냥 던져요. 영어고 막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막 그게 무서운지 그걸 읽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 영어 같은 거 챗GPT나 이런 데서 번역 엄청 잘해주잖아요. 딥L 그것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번역을 해보면 거기서 일단 한 반 정도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번역만 해도 에러의 반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가 있으면 에러 메시지가 엄청 길 수 있잖아요. 코드 실행을 하고 나서 에러 메시지가 너무 길다 하면 꼭 마지막을 보시는데 위에서부터 한번 찬찬히 훑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에러만 있고 그 위에는 과정들이 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 없다고 마지막만 읽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찬찬히 읽는 거.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요게 이제 기본이고 에러 메시지가 너무 길다 싶으면 fail, 에러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 그 에러 메시지 와중에 진짜 에러 메시지들만 이렇게 딱딱딱 볼 수가 있겠죠. 콘솔 로그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택 트레이스가 있는데 이 스택 트레이스 확인을 엄청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에러가 나면 그 에러 위치가 친절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인지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안 보셔요. 초보자분들은 에러 메시지에 진짜 빨간 줄 그거에만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는지 그 밑에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이런 거 나오고 요즘 웹스톰 에디터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어디서 에러 났는지 스택 트레이스를 클릭하면 그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하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테스트 TS가 있으면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번을 테스트하던 중이라서 번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 테스트 TS 하면 요렇게 에러 메시지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 저는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으라는 소리예요. 위에서부터 쭉 읽어서 여러분들은 보통 여기에 주목을 많이 해요. 여기에. 근데 이건 너무 쉬운 에러긴 한데 일단 요것만 번역을 해보면 되죠. 나는 글로벌 D라는 변수를 못 찾겠다. 번역하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일단 에러 메시지를 발견을 하고 에러 메시지를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 와중에 에러 메시지가 너무 길다 하면 에러로 만약에 검색을 했다. 에러로 검색을 했으면 여기 이 빨간 부분의 에러에 딱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 스택 트레이스. 지금 에러가 너무 간단해서 스택 트레이스도 너무 짧은데 여기에 보시면 이 파일 경로에 테스트 ts에 7번째 줄 0번째 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7번째 줄 0번째 칸에 에러가 있다 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치면 되겠죠. 아 맞다 이거 S 빼먹었네 막 이런 식으로. 일단 엄청 간단한 에러는 요것만 해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복잡한 에러들이 점점 생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남의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 코드가 아니라 남의 라이브러리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에러 메시지가 내 코드의 에러인지 라이브러리의 에러인지 이런 거를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이제 스택 트레이스 같은 게 중요한데 보통은 어떤 데서 많이 나냐면 보통은 요걸 다시 보시면 돼요. 아까 스택 트레이스가 있을 때 여기 이 스택 트레이스가 실제로는 여러 줄이거든요. 여러 줄인데 혹시라도 그 줄에 내 코드가 있다 하면 이거 내 코드에서 난 에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남의 라이브러리 코드가 있으면 그 라이브러리의 에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라이브러리의 에러면 그 라이브러리 이름까지 이 폴더 경로에 떠 있거든요. 노드나 리액트, 뷰, 앵귤러 이런 데는 노드 모듈즈 안에 들어있는 폴더
그 폴더가 라이브러리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 트레이스만 봐도 내 코드의 문제인지 아니면 라이브러리의 문제인지 그런 거를 전부 다 알 수가 있고 라이브러리의 이름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러 메시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만약에 리액트의 에러다, 리액트에서 이런 에러가 났다 하면 검색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이브러리의 에러면 솔직히 내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보통 검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바로 검색을 하는데, 예를 들어 리액트에서 저 에러가 났다 하면 리액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검색을 바로 하겠죠. React can't find variable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스택 오버플로우는 밑에 여기 답변이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요런 거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바로 꼭 영어 읽거나, 요즘 번역 잘 돼 있잖아요. 번역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꼭 맞나 번역을 꼭 같이 해보시면 돼요. 꼭 읽고 적용하세요. 저는 진짜 스택 오버플로우 막 이런 거 있으면 답변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요거를 막 처음부터 다 해보고 계시더라고요. 신입인데 이거를 했다, 근데 안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요거를 해봐요, 근데 안 됐다, 그럼 요거를 해봐요, 근데 정답은 셋에도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질문부터 나랑은 전혀 딴 상황인 질문을 그냥 나랑 에러 똑같네? 영어? 나 영어 몰라. 답변? 이거 맞는 답변이겠지 하면서 그냥 해버린 그런 황당한 상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꼭 번역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거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까지 전부 다 알려드려야 되고, 참고로 라이브러리 에러 있잖아요. 라이브러리 에러는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검색하지 말고 리액트 깃허브 이렇게 검색하세요. 리액트 깃허브. 그러면 리액트 깃허브이 나오거든요. 깃허브에다가 이렇게 검색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브러리 에러이기 때문에. 내 에러는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라이브러리 에러는 이 깃허브에 가면 온갖 사람들이 이 깃허브에 몰려와서 그 라이브러리에서 에러난 에러들을 이렇게 제보를 해놨어요. 스택 오버플로우는 꼭 리액트만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 리액트 깃허브에는 리액트에 관련된 문제들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챗 GPT도 있는데, 챗 GPT에다가 검색하셔도 돼요. 에러 났는데 구글 스택 오버플로우 챗 GPT 이런 거 다 활용을 하셔야겠죠. 근데 문제는 챗 GPT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가짜 답변도 엄청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속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챗 GPT 맹신하다가도 그 할루시네이션 몇 번 당해보면, 야, 챗 GPT 이 자식 거짓말쟁이네, 살짝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는데,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원래 남의 말을 함부로 들으면 피 보는 겁니다. 호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적절히 사용하고 항상 비판적으로 사용을 하자, 의심을 좀 하자. 그리고 제가 여기 적은 대로 라이브러리 에러는 깃허브에 검색하는 게 좋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에러 자체도 내가 라이브러리를 잘못 써서 발생한 에러인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에러인지가 달라요. 요거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내가 라이브러리를 잘못 써서 발생했다 그러면 똑같이 뭐 라이브러리 깃허브에 검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라이브러리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뭐 버전을 올렸는데 갑자기 잘 되던 거에서 고장이 난다, 또는 아예 라이브러리 새로 한번 깔아봤는데 뭔가 나는 분명히 100%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자꾸 에러가 난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요거 판단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기도 한데, 또 개발자들은 하도 자기 탓인 경우가 많아서 반대로 라이브러리의 에러인데도 이거 내가 잘못했겠지, 설마 라이브러리가 잘못됐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애매해요. 어쨌든 요거는 살짝 알기는 힘든데, 만약에 라이브러리 에러인 게 확실하다 하면 과거 버전으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잘 됐다가 요즘 안 된다 그러면 과거 버전으로 돌려보면 되고, 만약에 내가 좀 더 실력이 있어서 그 라이브러리 에러를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저는 항상 권장드리는 게 라이브러리 코드를 직접 까보라고 권장드리고 있거든요. 라이브러리 에러를 직접 까서 거기서 발생한 문제, 그런 것들을 직접 수정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내가 까서 봤더니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직접 고쳐서 PR을 날리세요. PR이라고 하면 풀 리퀘스트라고 그 라이브러리 제작자한테 나 이거 버그 있어서 내가 고쳤는데 요거 반영해줘,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반영을 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그 라이브러리가 고장날 거잖아요. 그러면 노드 쪽에서는 패치 패키지라고 있어서 내가 임시방편으로 수정한 거를 영구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npm에서는 패치 패키지 요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했는데, 하나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게, 스택 오버플로우 답변이 여러 개 있다면 위에 거 실패했으면 밑에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 거는 꼭
꼭 반드시 되돌리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막 10번째 답변에서 드디어 만약에 해결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답변은 다 쓸데없는 코드들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코드에 쌓이면 나중에 엄청 지저분해지고 괜히 쓸데없는 거 추가하고 괜히 쓸데없는 설정들 자꾸 해서 이상하게 동작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실패하고 다음 거 시도하기 전에는 이전 거는 꼭 반드시 되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힘들어져요. 쓸데없는 게 정말 많이 붙어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힘든데 사실 에러가 언제부터 또는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모든 에러가 스택 트레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러면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분명히 아까는 잘 됐는데 어떤 코드를 추가할 때부터 안 되는지, 그게 엄청 애매할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한 방에 해결을 못하고 여러분들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이 가장 좋은 거는 과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보는 게 좋거든요. 정상적인 상태로는 어떻게 되돌리냐, 이게 git을 사용하면 좋아요. git. 저희 실제 프로젝트 git 같은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엄청 작은 단위, 엄청 작은 단위 커밋을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옆에 시간 보면 거의 한 10분 단위? 10분 단위로 이렇게 커밋이 자꾸 들어가죠. 이거는 어떤 분에 따라서는 이거를 스쿼시라고 해가지고 커밋을 나중에 한 방에 합쳐서 한 줄로 그냥 쫙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커밋하는 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래야지 나중에 어떤 특정 커밋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커밋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요 상태다 했는데 뭔가 에러가 나요. 뭔가 에러가 나면 하나씩 돌려보는 거예요. 하나씩 되돌려봐서 이거 리셋이 있거든요. git 리셋. 리셋을 하면서 하나씩 되돌려보고 여기서 실행을 해보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되돌려봐요. 리셋.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순간부터 에러가 안 날 때가 있겠죠. 이렇게 되돌려서 에러가 안 난다. 그러면 그 위에 커밋이 바로 문제겠죠.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수정한 게 원인이겠죠. 이 파일. 그래서 커밋을 자잘하게 남기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논외인데 부가적으로 자잘하게 남기면 좋은 점이 딱 특정 것만 리버트가 있어요. 리버트라고 하면 그 특정 커밋만 취소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엄청나게 코드를 막 몇만 줄 수정을 해놓고 거기서 일부만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일부만 되돌리려고 하면 이거 엄청나게 복잡해요. 근데 커밋을 이렇게 잘게 쪼개놨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예를 들어 이걸 되돌리고 싶다 하면 여기서 리버트 한번 누르면 그 커밋만 다시 없었던 걸로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git을 잘게 쪼개는 습관, 그걸 들이시고 어디서부터 에러가 났는지 모르겠다 하면 과거로 이렇게 되돌아가서 정상적일 때까지 이렇게 되돌아간 다음에 그거 정상적인 거 다음 게 에러겠죠.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에러는 해결하는 노하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습관도 중요해요. 평소에 내가 정상적인 때를 꼭 추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분들한테 커밋을 잘게 해라. 그래야지 언제부터 에러 났는지 그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만약에 몇만 줄을 수정을 하고 나서 커밋을 해버리면 나중에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되돌리면 그 어떤 때부터 에러가 났는지는 알 수 있는데 코드가 몇만 줄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코드, 저는 파일 단위 또는 함수 단위 그 정도만 해도 커밋을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노하우도 있고 행동 습관, 코딩 습관도 좀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완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생각나는 것들 쭉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더 방법이 구체화되고 수정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2.0 버전 또는 뭐 1.1 버전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 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에러만 해결 잘해도 코드에 그 막히는 부분 없이 코드 막 쫙 짜여지고 하면 엄청 그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코드로 테스트 짜는 게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에러 해결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